세 번째로 분열형 성격장애와 DSM-5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열형 성격장애는 분열성 또는 회피성 성격장애가 악화된 형태라고 봅니다. 분열성이나 회피성 성격장애보다 더 심각하고 퇴화된 징후를 보입니다. 따라서 회피성 성격장애의 동일한 특성을 포함하면서 그 강도와 심각성은 더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열형 성격장애의 진단기준 DSM-5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친밀한 대인관계에 대한 고통, 그러한 관계를 맺는 제한된 능력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대인관계에서의 손상, 인지적, 지각적 왜곡, 기이한 행동 등 광범위한 양상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여러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는데 다음 중 5개 또는 그 이상의 항목을 충족할 때에 분열형 성격장애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계망상적 사고가 있습니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문화권 기준에 맞지 않는 괴이한 믿음이나 마술적 사고. 세 번째, 신체적 착각을 포함한 유별난 지각 경험. 네 번째로, 괴이한 사고와 언어. 다섯 번째, 의심이나 편집적인 사고. 여섯 번째, 부적절하거나 메마른 정동. 일곱 번째, 괴이하고 엉뚱하거나 특이한 행동이나 외모. 여덟 번째, 직계가족 외에는 가까운 친구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홉 번째, 과도한 사회적 불안이 친밀해져도 줄어들지 않고 이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때문이라기보다는 편집적인 두려움 때문이다. 두 번째로, 장애가 정신분열증, 정신증적 양상이 있는 기분장애, 기타 정신증적 장애 또는 광범위성 발달장애의 경과 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열형 성격장애는 분열성 또는 회피성 성격장애가 악화된 형태라고 보는데요. 분열성이나 회피성 성격장애보다 더 심각하고 퇴화된 징후를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분열성과 회피성 성격장애의 동일한 특성을 포함하면서도 그 강도와 심각성은 더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타인과 가까운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고 기이한 생각과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장애의 명칭은 정신분열증을 유발하기 쉬운 성격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으로 정신분열증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가벼운 정신증적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현실에서 완전히 유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다양한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친 부적응적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동 양상은 행동은 일탈적이고 이상하고 괴이합니다. 학교와 직장을 자주 그만두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기혼자인 경우에 종종 별거하거나 이혼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고립을 선호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별나게 보이는 활동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매우 기이하며 색다른 언어 패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중심에서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어 표현이 독특하고 개념은 불분명하며 단어를 이상하게 쓰기는 하지만 정신분열증에서 보이는 현상에 이완 또는 지리멸멸까지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대인관계 양상을 살펴보면은 최소한의 대인 접촉을 하면서 고립된 생활을 합니다.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사회적, 지엽적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가까운 친구도 없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관계를 어려워합니다. 비교적 대수롭지 않은 대인관계 문제에도 강렬한 불안을 경험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의 대인관계는 사람에게서 동떨어져 있고 운둔적이며 심하면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 인지양식을 살펴보면은 인지양식은 반추적이고 자폐적이며 심한 경우 혼란스러운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의 인지과정의 주요 특징은 일탈이나 간섭으로서 그 결과 논리적 사고의 전개가 어렵고 때로는 마술적 사고를 보고하며 환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신병적인 사고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정신분열증 진단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로 정서 표현은 무감동하고 둔화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부 사례에서는 정서 표현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며 지나친 흥분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무감동하고 둔화된 분열성적 특성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안하고 지나치게 흥분하는 회피성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지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면은 자신을 고독하고 인생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며 공허한 사람으로 봅니다. 소외감을 자주 느끼며 이인화와 해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주요 방어 기제를 살펴보면은 이들은 자폐적이고 기이한 인지 양상과 심한 사회적 정서적 고립을 특징으로 하는 분열성 성격장애 환자는 취소를 주요 방어 기제로 사용합니다. 취소는 자기 정화적 기제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악한 동기를 참회하려는 시도입니다. 실제로 취소는 보상의 한 형태인데 심각하게 병리적일 때는 복잡하고 기이한 의식이나 마술적 행위의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환자들은 이러한 행동들의 실제 의미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통제할 능력마저 상실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정신분열형 성격장애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물학적 요인으로 생물학적으로 분열형 성격장애 환자는 상향망상활성계나 변현회로의 과소자극결함이나 기능부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뇌의 이러한 기능부전은 중요한 신경학적 활동을 감소시키게 되며 환경에서 오는 인지적, 정서적 자극에 대한 전위를 낮추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자기 자극이나 환상 혹은 환각에 의존하려는 욕구가 생겨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적 요인의 원인으로는 사회학습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감각운동 단계에서 부모의 무관심이나 무시로 인해 자극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정신병리로 발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동과 대처에서 일단 형성된 초기 양식은 영속적인 과정을 통해 지속되고 과거의 문제들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네 번째로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DSM-5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강화 모형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자신에게서 강화를 추구하는 정상적으로 원기왕성한 능동적 독립적 성격, 이 성격이 병리적으로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 DSM-5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5세 이후에 시작되고 다음에 열거하는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광범위한 행동 양식이 있으며 다음 중 3개 또는 그 이상 항목을 충족할 때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에서 정한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못하고 구속당할 행동을 반복하는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 개인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한 반복적인 거짓말, 가명을 사용하거나 타인들을 속이는 것과 같은 사기를 일삼는다. 세 번째, 충동적이거나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네 번째, 빈번한 육체적 싸움이나 폭력에서 드러나는 과흥분성과 공격성이 있다. 다섯 번째,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성. 여섯 번째,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지속적인 무책임성. 일곱 번째, 자책의 결여,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하거나 절도 행위를 하고도 무관심하거나 합리화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두 번째로, 연령이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15세 이전에 발생한 품행장애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네 번째로는 반사회적 행동이 정신분열증이나 조증 사파 경과 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행동 양상은 행동은 두려움이 없으며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경향이 있으며 처벌을 두려워하여 행동을 자제하는 경우란 좀처럼 없습니다. 또한 모험을 즐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그들에게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공격적이고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타인의 권리와 안녕을 개의치 않고 사회적 규칙과 관습을 무시하며 법에 저촉되는 행위와 같은 무모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 이들의 대인 행동은 거칠고 냉담하며 적대적입니다. 타인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매우 공격적이며 극단적인 경우에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한 권위에 매우 반항적입니다. 이런 행동은 대부분 아동기에 학대받은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내재되어 있는 의존과 사랑에 대한 욕구를 방어하려는 기제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 번째 인지양식은요,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으며 외부 지향적인 인지 패턴을 보입니다. 약한 경우에는 고집이 세고 지나치게 현실적인 정도의 모습을 보이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편협하고 완고한 인지 양상을 보입니다. 그들은 외부 환경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며 따라서 공격적인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자신의 적대감과 원한이 타인의 행동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자기 방어의 명분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네 번째, 정서 표현을 살펴보면은 타인이 보여주는 동정심과 이타심을 의심하며 따뜻함이나 친밀감은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정 부인은 아동기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해 방어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지각은 자신을 경쟁적, 정력적, 독립적이고 고집이 세다고
지각하는데 이러한 특징들을 스스로 가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경쟁에 가치를 두고 권력지향적이며 법이나 규칙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사건 등 환경 전체를 자기 통제하에 두고자 합니다. 주요 방어 기제로는 행동화를 주요 방어 기제로 사용합니다. 행동화는 공격적인 사고와 감정 및 의연적 행동들을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입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바람직한 형태로 바꾸어 표현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직접적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분노 발작이 행동화의 특징적인 예입니다. 원인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생물학적 요인은 유전적 영향을 강조한 로빈스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병질이나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를 가진 경우에 아동이 실제로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거나 하지 않았거나에 상관없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갖게 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면요. 반사회적 행동, 특히 적대감은 생물학적 요인을 추적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소질의 내용과 방향을 형성하는 것은 환경적 요인입니다. 반사회적 사회성 성격장애의 발달력에는 부모의 적대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아동은 부모의 적대감과 학대의 대상이 되어 그 반응으로 적대감을 형성하게 될 뿐 아니라 부모를 하나의 모델로 관찰함으로써 적대감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즉, 부모의 적대감, 잔인성에 노출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는 경계성 성격장애와 DSM-5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의존성 또는 히스테리성 성격장애가 악화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애는 대인관계, 행동, 기분, 자아성을 포함하여 여러 영역에서 불안정성을 보이며 심한 충동성을 나타냅니다. 경계성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인관계, 자아상 및 정동에서의 불안정성, 심한 충동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특정적 양상은 성인기 초기에 시작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실제적이거나 가상적인 유기를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극적인 이상화의 평가 절하가 반복되는 불안정하고 강렬한 대인관계 양식을 보인다. 세 번째, 정체감 혼란이 심각하고 지속적인 불안정한 자아상 또는 자아 지각. 네 번째, 자신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충동성이 적어도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난다. 다섯 번째, 반복적인 자살 행동, 자살 신용, 자살 위협, 자해 행위. 여섯 번째, 현저한 기분의 변화에 따른 정동의 불안정성을 나타내고 일곱 번째, 만성적인 공허감을 보이며 여덟 번째, 부적절하고 심한 분노 또는 분노를 조절하기가 어려우며 아홉 번째, 일과성으로 스트레스에 의한 망상적 사고 또는 심한 해리 증상이 나타난다. 첫 번째, 행동 양상으로 이들의 행동은 돌발적이고 무모하며 혼란스럽다. 갑자기 예기치 않게 화를 내며 빈번히 사고를 저지르고 싸우고 자해를 하며 자살 신용을 하는 것과 같은 자기 손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또한 과식을 하고 도박을 하며 흥청거리고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대인 관계에서는 반항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모순된 행동을 보입니다. 타인에게 관심과 애정을 요구하지만 행동은 충동적이고 타인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양상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지지를 얻기보다는 타인에게 거부당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인지양식은 일관성이 없고 변덕스러우며 통합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과대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극단 사이를 반복하는 사고 양상을 보입니다. 네 번째로, 정서 표현은 두드러지게 기분이 잘 변하는 정서적 불안정성을 보입니다. 정상적인 정서를 보이다가도 부적절하게 화를 내고 다음에는 흥분하거나 행복해하는 등 감정 변화가 매우 심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지각은 이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자기 지각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모순적입니다. 따라서 성정체감, 진로 결정, 가치감과 관련된 문제들에 당면하면 이를 해결할 만한 힘과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들이 사용하는 주요 방어 기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이들은 압박과 고통을 피하는 기제로 퇴행을 주요 방어 기제로 사용합니다. 퇴행은 스트레스 하에서 이전의 발달 단계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성인기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전의 단계, 즉 삶이 그다지 복잡하지도 힘겹지도 않았을 때의 보다 미성숙한 기능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을 살펴보면요. 첫째, 생물학적 요인으로 가족력에서 자율신경계의 과잉 반응성이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아동기 때 과민감성을 보이는데 그 결과 항상 높은 자극 수준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한 자극은 신경심리학적 측면에서 강렬한 자극 추구 행동을 이끌게 됩니다. 두 번째로,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면요. 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특정 행동에 대한 보상이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변동 비율 강화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아동은 타인의 인정을 받을 때에만 자기가 유능하고 수용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많은 경우 히스테리적 특성을 지닌 부모 모델에서 노출되어 자신의 관심 추구 및 승인 추구 행동이 무시된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보호에 대한 외부 근원이 유지되지 못하고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들은 주기적 기분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보다 진행되면 기분 변화는 더욱 극적이게 되어서 종국에는 경계선 성격 장애가 형성됩니다. 여섯 번째로,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와 DSM-5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는 능동적, 의존적 성격 유형으로 사교적 성격의 병리적 형태입니다. 타인에게서 강화를 적극적으로 찾으며 이를 얻기 위해 매력적, 사교적, 유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타인의 애정과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은 불편하게 느끼고 우울해하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의
5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광범위하고 지나친 감정 표현 및 관심 끌기의 행동 양상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며 다음에 5개 또는 그 이상 항목을 충족할 때 나타납니다. 첫째로,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편해한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행동에서 흔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성적으로 유혹적이거나 도발적인 행동이 특징적이다. 세 번째, 빠른 감정의 변화 및 감정 표현의 천박성을 보인다. 네 번째,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항상 육체적 외모를 사용한다. 다섯 번째, 지나치게 인상적으로 말하면서도 내용은 없는 대화 양식을 갖고 있다. 여섯 번째, 자기 연극화, 연극조, 과장된 감정 표현을 한다. 일곱 번째, 피암시성이 높다. 여덟 번째, 대인관계를 실제보다 더 친밀한 것으로 생각한다. 첫 번째, 행동 양상, 자기의 감정이나 사고를 쉽게 극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주위에 관심이 되는 천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대개 여성인 경우에는 유혹적이고 남성인 경우에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변덕스럽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여 때로는 무모한 모험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는 타인에게 쉽게 다가가며 때로는 유혹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칭찬, 보살핌, 지지를 얻기 위해 남과 잘 어울리고 비율을 맞추지만 때로는 교묘히 타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인지양식은 즉흥적이고 전체적이며 인상적입니다. 예컨대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고 물으면 이들은 부연 설명 없이 좋았어요, 굉장했어요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네 번째, 정서 표현은 불안정하고 때로는 격렬하기까지도 합니다. 단기간에 극적이고 피상적인 기분 변화를 보이는데 열광했다가 이내 지루해하고 즐거워했다가 곧 화를 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지각의 특성으로 보면은 이들은 특성상 자기 통찰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불안정한 정서, 유약함, 우울, 적대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스스로를 친화적, 사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살펴보는데요.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이들의 에너지 수준은 높고 정서적 반응성과 자율신경계 반응성의 역치가 낮은데 이는 변형계와 후시상학부핵의 역치가 낮음을 시사합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요. 의존 추구적 아동은 부모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부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하여 히스테리성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들이 사용하는 주요 방어 기제로는 해리를 주요 방어 기제로 사용합니다. 해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기제이며 불유쾌한 사고와 감정을 드러내거나 반추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분산적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실제 자신이 지니고 있는 단점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